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2017년 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아침은 너무나 맑고 쾌칭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만큼이나 2017년 올해는 기쁜 소식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부산의 시책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함께할 기자 소개합니다. 장동훈 기자 그리고 박지한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말 그 기대가 참 큽니다. 뭐 전국은 좀 이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부산에 달라지는 시책 뭐 제도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부산에서 달라지는 시책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이제 이게 14년 6월에 이제 김석준 교육감 이제 공약 사항으로 이게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듬해 2015년 12월에 이게 1년이 좀 유예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중에 32%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골고루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는 그게 이제 전면 100%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됐던 이유가 이제 뭐 부산시에서 요 그 45% 정도 달하는 이제 150억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게 극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중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가서 편하게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네. 지방세 그 지방세 비율이 조금 높아지네요. 5억 원을 초과하는 그 종합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소득세율이 3.8%에서 4%로 0.2% 정도 오르고요. 네. 그리고 지방세를 한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체납자들의 명단이 바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 그러면 네. 1,000만 원 정도라도 그러면 예전에는 얼마 정도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세금 체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무조건 1,000만 원 정도만 체납을 해도 공개가 된다. 예. 지금 체납자에 대한 그 공개가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지방세 부산 지방세에 뭐 얼마 어떻게 내야 한다. 그리고 또 납부하는 것도 이제는 저 스마트폰으로 납부가 가능해지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예, 지금은 그 PC 그 개인 그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컴퓨터에서만 이게 납부가 됐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그래요. 뭐 요즘 납부가 스마트폰으로 뭐 전부 다들 이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융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또 편리해진 제도네요, 그죠? 그렇죠. 뭐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거죠? 뭐 이제 부산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면 예.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게 기준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35%까지로 확대가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지금 뭐 돌보미 서비스 시행 중인데 예. 그게 그 영아 종일제 그 제도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봐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원래 3개월에서 만 1세까지였는데 올해는 만 2세까지로 또 확대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럼 자녀를 둔 이제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더 그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 외에 또 돌봄 서비스를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김석진 기자님 같은 경우도 예.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고 하면 그렇죠. 그런 혜택을 지금껏 좀 제대로 받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런 게 좀 피부로 와 닿게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둘 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여유 시간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종일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일찍 이제 하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확대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또 수요자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에 좀 답답했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맞벌이하는 부부들, 그죠? 이제 뭐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직장을 이제 외벌이만 하면 이제 집에서 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갔다가
하원을 하면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케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한테는 만 2세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말 큰 혜택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또 다른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바뀔 것 같은데. 방금은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요즘에 또 뭐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부산에서는 3월달에 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좀 알선하고 네. 지원을 하는 부산 K 무브 센터를 음.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센터요? 부산 K 무브 센터. K. 네. K자만 들어가면 이게 하도.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청년 창업에 대한 음. 지원 센터들이 음. 송상현 광장이랑 부경대학교에 음. 마련이 돼서 네. 이제 그것들이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창업을 넘어서 이제 해외로 이제 취업을 해 나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뭐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요. 또 7월 말에는 네. 그 일자리 중심의 그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 일자리 허브 Y 플러스 센터가 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센터 이름들이 뭐 영어 이름으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뜻 들어서는 무슨 K, 말인지는 Y, 잘 뭐.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은 생겨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참 뭐 의미는 좋아요. 이렇게 젊은 네.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뭐 해외에도 취직을 시켜주고 또 국내에도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기는 생겨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대학생이라든지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 아니 뭐 이런 센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런 이름 자체도 좀 생소하잖아요.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게 일자리 연계시켜주는 센터가 있으니까 좀 많이 와가서 좀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좀 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아니, 뭐 좋긴 좋은데.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창업 같은 경우도 음. 이 밀림 같은 이 경제 구조 속에서 그럼요. 예, 그 청년 하나가 그렇게 정말 맨몸으로 창업을 해서 그 취업을 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외 취업을 하는 거 참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또 뭐 좀 네, 일자리 관련 뭐 또 얘기하셨으니까 뭐 또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네. 올해부터는 이제 원래 단계적으로 그 작년까지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를 보장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가 지자체 네. 쪽에서도 정년이 이제 6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정년 60세. 네, 그리고 이제 다만 그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같이 그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그 계급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작년에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 뭐 얼마였잖아요. 거기서 뭐 한 200 얼마인가 오른 거. 6,470원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네, 한 7.3% 올라가지고 올해부터는 6,4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급 6,470원으로 주 40시간 그리고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네. 한 달에 받는 돈이 이제 135만 2,230원이 되네요. 네. 135만요. 이게 초반에는 그 진보 정당들에서 이게 최저 시급을 10,000원까지는 올려야 하자.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6,000원을 갓 넘긴 상태에서 그렇게 2배 가까이 10,000원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참 그래도 지금 그나마 오른 거기는 해도 많이 부족한 느낌이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올려 놓으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목표까지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뭐 7% 정도 올려가지고 그래도 뭐 그동안에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네. 사실 이 법적으로는 이게 6,030원, 올해는 6,470원이 됐지만 그 돈도 못 받는 그 알바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꼭 이제 최저임금을 지키셔서
한 달에 135만 원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첫 직장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88만 원 세대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그게 한 15년 전, 한 거의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뭐 직장인 그러니까 정직원이 뭐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뭐 그때 뭐 그러면은 정직원이 그 정도면은 아르바이트생은 한 4, 50만 원 선 아마 그렇게 됐을 걸요.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좀 많이 늘어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못 따라잡는다는 거죠. 그 일반 정직원의 네. 그 임금이라든지 또 그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은 뭐 이렇게 많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아까 지금 부산에 달라지는 점들을 몇 가지 봤고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달라지는 걸 좀 몇 가지 그래요. 봤거든요. 올해부터는 그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네. 아마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 주민번호 다 노출됐을걸요. 뭐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뭐 전화번호, 네, 모든 게 네. 노출이 돼 있을 근데 텐데. 그것도 막 이메일. 아무나 다 바꿔주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음.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보자면 5월 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주민번호가 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 생명, 신체, 재산, 네.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런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다고는 합니다. 그런 그 신변의 위험이 생겼을 때 심의를 거쳐서 주민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태어난 날하고 성별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자리 6자리는 그대로 그리고 뒤에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고유번호 제외한 6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 그 주민등록제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이 주민등록 번호가 그러니까 국민의 개개인의 번호 그 고유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된 나라는 정말 전 세계 몇 군데가 없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뭐 인구 조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통계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그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거를 그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완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개개인의 그 개인 정보를 얼만큼 잘 지켜줄 수 있느냐가 이게 보장이 돼야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처럼 그 국민건강보험 그런 번호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주민번호에다가 운전면허번호에다가 뭐 건강보험 번호 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그 공공기관에서만 시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한 번 더 강조. 예. 정년 60세 예. 그러면은 그 뭐 임금 피크제와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거 생각하면은 60세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거의 뭐 예. 50몇 세인데 거기서 임금 피크제를 해가지고 깎아가면서. 60세까지 예, 뭐 가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60세까지는 그럼 무조건 이제 그러면 근무를 할 수 할 있겠죠. 수 있다, 월급이 이거죠. 깎이거나 그런 내면은 들여다봐야 하고 음. 또 그것도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60세부터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55세부터 그래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세까지는 무조건 고용을 예. 할 수 그 직장에 다닐 수 있게끔 네, 보장이 된다는 보장을 거죠. 한다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래 일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예. 그리고 뭐 작년에 우리 다들 온 국민들 지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요. 예. 이제 신규로 이제 신축되는 뭐 건물에 한해서겠죠. 예. 근데 기존에 지어진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오래된 것들은 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새로 이렇게 내진 설계를 보강을 하게 되면은 또 좀 지원금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이제 근데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지원을 좀 해준다 그래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요. 또 다른 거 우리 뭐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뭐 물론 제도가 네. 더 좋게 개선되는 게 좀 당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나머지 것들도 좀 살펴보면 그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용카드로 저희가 뭐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게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원래는 2016년까지였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이 더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이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 중고차도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천만 원까지 가니까 10%만 돼도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또 싸고 뭐 좋은 외제차들도 이렇게 또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동차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은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뭐 지금 뭐 달걀 값이 뭐 거의 뭐 10,000원대 육박하고 있고 뭐 AI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또 뭐 교통비도 좀 인상 요인이 있고 뭐 그렇죠. 부산 같은 그렇죠. 경우에 뭐 맥주, 네. 라면 뭐 그런 것들. 그래요. 서민 살이 참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도 좀 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그 제가 그 정부가 이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를 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행정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책자를 보면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한 게 뭐 1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책자의 그 페이지 수가 380페이지입니다. 달라지는 것들을 뭐 꼼꼼하게 설명도 해놓기도 네. 했지만 달라지는 제도가 막 한 100개가 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 또 모으면 더 많겠죠. 예, 우리가 이제 2016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그 정부가 이게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우리가 거의 굉장히 그런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 380페이지에 되는 이 제도를 보면서 이 참 정부가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도 이렇게 제도는 바뀌어가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제 편리한 것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2017년도에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새로 선거가 바뀔 있죠. 테고 네. 또 정부의 그런 관료들이 물갈이가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뤄낸 게 국민들의 그런 그 열망이라든지 열정이 이런 것들을 빚어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2017년도에 달라지는 거는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예.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달라지는 시책 제도 관련했는데 좀 기쁜 소식을 우리 또 전해야 되겠죠. 예, 뭐 거의 뭐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쉬는 날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대체 얼마나 쉬는 겁니까? 며칠이나 쉬는 겁니까? 365일 가운데. 네, 뭐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이제 신경 쓰는 게 뭐 이렇게 세 달력을 받아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공휴일을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그래도 2016년보다 이틀 늘어나 가지고 68일을 쉴 수가 있거든요. 68일요. 네, 근데 이게 이틀이 늘어났지만 이게 연차를 좀 더 활용하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쉴 수 있는 게 한 70일이 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쉬는 겁니까? 어떻게 쉬는 겁니까? 우선 그 제가 달력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달력이 좋죠. 예. 네, 우선 이제 1월달에 올해는 좀 설이 빠르게 찾아오거든요. 앞에 카메라 쪽으로 좀 잘 보이게 네네네네. 딱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 그래서요. 며칠 1월달에 설날. 근데 사실 1월에는 그 설이 이렇게 토요일이네요? 네, 금토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가 이제 대체 의무가 적용돼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4일을 쉴 수 있고요. 다가오는 그죠 이번 그렇죠, 달에 그렇죠. 좀 빨리 좀 오는 거죠. 네네네. 대체 이번에는 의무 1월 적용으로 1일이 하는 거죠. 일요일이라서 사실 시작이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네네네.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뭐 대체율이 되진 않았지만 좀 설로 좀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 2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월은 그냥 시커먼네요 그냥. 예. 네, 2월은 그래도 뭐 날짜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이제 3월이 찾아오고요. 3월 그냥 그 이제 3일절이 있는데 3일절 3일절 하루. 같은 경우는 예. 뭐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예. 예, 그냥 하루 정도 쉬는 날. 예. 그리고 4월도 없습니다. 꽉 찼네요 그냥. 4월도 없는데 5월달 기대되는. 네, 이게 일요일이 4월이 5번이네요. 네, 이제 5월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5월, 5월 되면 예, 5월 기대됩니다. 첫째 주가 예. 이제 굉장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보통 그렇죠.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석가탄신일이 3일, 네. 그리고 그 어린이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 많이 당겨졌어요, 그죠? 네네네. 부처님이 평소에 일요일이나 어린이날 오셔가지고 그렇죠. 되게 소소했거든요. 예, 이번에 좀 당겨. 그러면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이제 쉰다고 보면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월 쉬고 수요일 쉬고 또 하루 걸러서 또 금요일 쉬고 그래 네네네. 금, 토, 일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9일에 이제 황금 연휴. 그러면은 저기 2일이랑 4일이랑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연차를 낸다 그러면은 거의 9일 동안 야, 이건 앞서 그죠? 앞 토요일 일요일까지 붙여서 거의 뭐 휴가랑 맞먹는 예. 이제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라 되겠는데. 봄휴가군요, 봄휴가. 예, 자 또 그리고 뭐 6월에는 뭐 예. 현충일이 하루 들어 있는데 현충일 현충일이 화요일 평일이고요. 올해를 또 쓰면은 뭐 연차 쓰면은 예, 네, 또 뭐 그렇게 4일이죠. 활용하실 예. 분들은 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7월에는 사실 공휴일은 없어요. 7월 달에도 또 일요일이 5번이나 있군요. 하지만 이제 그 7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 계절이다 보니까 뭐 여름 휴가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8월도 뭐 8월은 이제 광복절이 또 화요일에 있어서 또 월요일 또 연차 쓰면 가능하시고요. 9월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없네요. 아까 4월에도 없었지만 좀 5월에 기대됩니다. 연휴가 10월. 생겼건데 10월엔 또 추석이 있죠. 추석이. 네, 그렇죠. 와, 야, 이거는 시작부터 그냥 빨간색이군요, 그냥. 약간은 그 네. 2일 4일을 활용하면 9일을 쉴 수 있었는데 음, 추석 같은 경우는 그 10월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은? 사용하면은 10일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날 9일 한글날 하고 네 3일 개천절이 주장 10일이군요. 들어 있어서 굉장히 하루만 연차 내도 10일을 쉴 수 있어요. 네네. 제 생각 뭐 대부분 다 10일을 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뭐 저희는 저런 날이 있으면 더 괴롭죠. 예, 미리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방송하는 예, 사람들은 맞습니다. 또 네네네네. 예, 뭐 또, 하루 예, 뭐 일반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하루를 보고 또 그렇네. 하기가 예. 힘들다 자, 보니까 자, 예. 11월 달에도 네, 아무것도 11월은 없고요. 12월 달은요? 12월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올해는 좀 그 주말이어서 좀 저 20일은 아쉬웠겠지만 뭔가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20일 날. 아까 또 중요한 거 놓칠 뻔했는데 응. 20일이 사실 대선 날이거든요. 대선. 미리 근데- 지금 달력에는 예, 예. 20일 대선이라고. 하지만 이 12월 20일이 예.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빨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날은 뭐 바뀔 여지가 많죠. 네. 지금 뭐 미리 달력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러네요. 뭐 쉬는 날이 뭐 많아서 직장인들은 정말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만큼 또 쉬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17년 올해는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좀 아까 뭐 380페이지에 달하는 제도가 있고 뭐 바뀌고 그런다는데 정말 우리 서민들 시민들을 위한 그런 좀 제도들 좀 이렇게 좀 바뀔 건 좀 잘 적용을 해서 그리고 좀 더 그보다도 또 좀 더 나은 그런 시책이라든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편안하게 그런 좀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기자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항상 그 결심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끝에는 행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해가 밝아오면은 우리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반복되는 결심이라도 시작이 주는 설렘 때문일까요? 새해 첫날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또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